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강석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5일차 강좌에서는 타이젠 페리퍼럴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GPI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좌는 타이젠 스쿨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타이젠스쿨.org 접속하신 다음에 저희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 250번 강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 주소를 바로 다이렉트로 입력하고 접속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타이젠 페리퍼럴 API는요, IoT 디바이스에 연결된 주변 장치,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입니다. GPIO, I2C, SPI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GPI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LED 라이트를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과제이고요. 저희가 화면에 이미 이런 버튼을 하나 둔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함에 따라서 LED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요거 작동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LED 라이트를 빵판에 연결해서 하드웨어로 구성을 할 거고요.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간단한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한 가지 더 모션 센서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요게 모션 센서입니다. 모션 센서의 움직임을 감지시켜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LED 전구가 꺼지고 켜지는 거 여기까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 과제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GPIO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GPIO-P는 바이너리 인풋 페리퍼럴 상태에 따라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딱 LED 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전구가 켜지고 꺼지고 상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버튼 같은 경우도 GPIO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버튼이 눌리고 안 눌리고 이렇게 바이너리 값을 처리하는 것을 GPI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핀별로 어떤 것이 GPIO고 어떤 거가 파워고 그라운드인지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GPIO 값들을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용하는 특정 센서를 27번에다 여기 GPIO 27번이죠. 여기다 연결하면 프로그램 상에서도 GPIO 27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요. 이미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물품에 이 준비물들이 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4 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뭐 3도 상관없겠지만요.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4 보드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를 꼽기 위해서 사용할 빵판, 브레드보드죠.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센서 중에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인데요. 이것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두 가지 이렇게 돌리는 바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목차 자금 클릭해서 돌아가 보면 어펜딕스에 모션 센서 추가 정보가 있는데요. 이 센서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시간 났을 때 한번 쭉 보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센서의 기본 설정 값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연 시간이고 하나는 감지 거리인데요. 뭐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 너무 길어버리면 여러분이 테스트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짧은 5초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감지 거리가 또 너무 길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 캐치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 및 감지 거리를 최소화시킬 텐데요. 요거를 돌려서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오른쪽은 왼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가운데 글씨가 몰리도록 요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뭐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뭐 저것이 뭔지 궁금해 하시면 이 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감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하나는 타임 딜레이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연 시간이 증가하고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측정 거리를 감소시켜 센서의 민감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밑에 요 조절 값을 이렇게 맞춰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준비물로 넘어가서요. 요 센서 얘기하고 있었죠. 요거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구가 필요합니다. 오파이, LED 전구 모두 나눠드렸고요. 뭐 빨간색을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이메일 색깔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전구를 보면 한쪽이 긴고 한쪽은 짧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직접 이제 빵판에 이것을 꽂아 볼 텐데요. 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구별해서 꼽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저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이번에 지캠프에서 세 가지 형태의 저항을 나눠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나눠드린 물품 보니까 상단에 이렇게 220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저항 중에 220이 적힌 저항에서 하나 뺏어서 준비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MF 케이블 2개, FF 케이블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용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바늘이 나온 부분을 보통 M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바늘이 없는 부분은 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쪽은 바늘이 있고 한쪽은 바늘이 없기 때문에 MF 케이블이라 부르고 있고요. 요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늘이 양쪽이 모두 없는 FF 케이블 같은 경우도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핀을 보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이런 모양으로 세워 놓고 요 2개의 열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연결하는 그림인데요. 모션 센서에 3가지 꼽는 타입이 있는데요. 이거를 FF 케이블을 통해서 파워는 라즈베리 파이 5V 파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아웃풋은 GPIO 18번.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꼭 GPIO 18번 이외에 뭐 23번에 꽂아도 되는데요. 다만 이따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러면 18번 대신에 23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그라운드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도 꼭 요 위치는 아니고요. 뭐 다른 데 있는 그라운드에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판에 LED 라이트 연결해 줘야 될 텐데요. 요 라이트 그림을 보시면 한쪽은 곱고 한쪽은 살짝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짝 휘어진 부분이 긴 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은 짧은 핀, 오른쪽은 긴 핀이 나누어서 꽂아 드리니까요. 요 방향성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F 케이블을 통해서 요 인풋을 GPIO 24번, 꼭 24번 아니어도 되고 이것도 뭐 25번에 꽂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만 바꿔주시면요. 그리고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임의의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그림 그대로 제가 하드웨어 구성한 사진도 밑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에 그림만으로 좀 연결하는 게 잘 익숙치 않다 싶으시면 요 그림과 하나 밑에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그림, 네, 2가지 그림을 참고해서 하드웨어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드웨어 구성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선 제 강좌와 마찬가지로 이 타이젠 스쿨 한 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실습을 하고 다시 또 타이젠 스쿨에 돌아와서 한 페이지 설명 후에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NUI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 텐데요. 제일 먼저 NUI 템플릿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뭐 자바니 폼즈로 이 GPIO를 사용하는 예제를 짜셔도 괜찮은데요. 뭐 선택사항입니다. 그냥 제가 이번 강좌에서는 임의로 NUI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 요 NUI 템플릿 VSIX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밑에서 설명드린 NUI 템플릿이 안 보이시면 여기 있는 NUI 템플릿 VSIX를 여기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타이젠 NUI 자물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면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언어에서 C샵을 선택하시고 플랫폼에서 타이젠을 선택하시면 아마 제 상단에 타이젠 NUI 자물 프로젝트가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름을 지정하였습니다. 모션 인식 라이스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하면 이런 프로젝트 구조 형태가 보일 텐데요. 아마도 처음에 프로젝트 구조를 만드시면 여기 디펜던시에 있는 패키지들의 에러가 나오고 이렇게 워닝이 발생하거나 실제 이거를 빌드하시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애니어웨이하고 아직 호환이 잘 안 맞는 버그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곧 고쳐질 텐데 현재는 임시 방편으로 여기 있는 밑에 5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솔루션 익스플로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요, 리스트홀 루게 패키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린 솔루션, 리비드 솔루션,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키시면 아마 이 워닝들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네, 저는 이전에 타이젠 애니어의 자물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여기 보이시는데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이 우측에서 언어에서 C#, 그다음 플랫폼에서 타이젠을 선택하시면 요 타이젠 애니어의 자물 프로젝트가 보일 겁니다. 혹시 이게 아예 안 보이시면 앞선 타이젠 스쿨 사이트에 있는 그 NUI VSIX를 꼭 설치하시면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클릭하고요. 아까 프로젝트 이름이 길었죠?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프로젝트가 모두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솔루션 탐색기의 종속성을 눌러보시면요, 안에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 패키지 앞에 느낌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빌드를 해도 에러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바로 빌드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시 해결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일단 솔루션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게 패키지 복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하시고 솔루션 정리. 네, 다시 이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리비드 솔루션 다시 빌드죠. 네, 다시 빌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 있고요. 네, 아까 이 종속성 앞에 느낌표가 있었죠? 지금 눌러보시면 패키지 안에 어떤 느낌표 에러도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태에서 이제 실습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들 게 이제 LED 라이트 제어하는 프로젝트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화면 UI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화면 UI는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정보 아무것도 없고요. Change the LED light이라는 텍스트를 가진 버튼 하나만 가운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UI를 짜기 위해서 scene1.page.jaml 파일을 오픈할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기본 템플릿 안에 뭐 hello NUI world 이런 텍스트들하고 이미지가 있는 기본 코드가 있는데요. 그 코드를 일단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추가해 줄 겁니다. 텍스트는 Change the LED light이라는 텍스트를 가진 버튼이고요.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Change LED ligh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네, 매우 간단하죠?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고요. 이 중에서 C는 원점 페이지점 자물 파일,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 네, 코드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이 이미지하고 헬로 타이즈 NUI 이 텍스트 레이블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버튼을 넣어줘야 되겠죠? 버튼이고 기본 텍스트는 change the LED light. 그리고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제가 임의로 먼저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LED light. 네. 네. 이렇게 하면 화면 가운데에 그냥 버튼 하나가 위치하는 UI 코드 생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6페이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GPI를 사용해서 LED 라이트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C는 원점 페이지점 자물.점 CS 파일을 오픈할 거고요. 우선 GPI 핀부터 생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넣어줄 텐데요. 뭐 소스 코드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페리퍼럴 GPIO를 사용했기 때문에 tizen.peripheral.gpio 네임스페이스를 유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GPIO 넘버가 아까 하드웨어 연결한 게 GPIO 24번에 저희 LED 라이트 꽂았습니다. 그래서 24번 값을 가지는 상수를 하나 지정해 놨고요. 그 연결된 GPIO 핀을 관리해주는 LED GPIO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LED GPIO는 New GPIO 핀에서 첫 번째 인자가 24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GPIO 넘버죠. 그 GPIO 넘버를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가 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가 뭐냐면 이 부분이죠. GPIO 핀 생성 시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 전송 방향으로 현재 쓰기 모드 상태로 초기 값이 노 0인 상태로 설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번째 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읽기 모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쓰기 모드, 세 번째도 데이터 쓰기 모드인데 초기 값이 0이냐 1이냐 이 차이입니다. 뭐 불이 먼저 켜있냐 꺼있냐 이 정도 차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이 로우인 상태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 output initially low 값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 사용할 GPIO 넘버 저희 24번이죠. 이 상수값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 모드는 데이터 쓰기 모드에서 초기 값이 로우인 모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change LED ligh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매우 간단하게 그냥 구현해 놨습니다. 일단 현재 LED GPIO의 값을 읽어왔어요. 그게 하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로우로 바꿔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가져와서 그게 로우였다면 하이로 켜준,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는 그런 기능이겠죠. 서로 그냥 값을 바꿔주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앱이 종료되면 저희가 사용 중인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한 자원을 반납해 줘야 되기 위해서 LED GPIO.dispose를 해주는 stop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줬고요. 이 stop이라는 함수를 언제 불리냐면 저희가 만든 앱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밑에 먼저 보시는 게 좋겠네요. on terminate 앱의 라이프 사이클가 종료가 될 때 스탑을 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이 스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만든 UI 페이지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소스 코드를 이 스탑이라는 함수를 UI 코드에 구현했으니까요. 그래서 UI 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UI 페이지를 별도 변수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마 소스 코드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바뀐 상태니까요. 이 이전 코드에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실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C는 원점 페이지점 자물.점 CS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는 요 왼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유징이었죠. 저희가 타이젠 페리퍼럴 API를 사용할 거니까요. 페리퍼럴 중에 저희는 GPIO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 두 가지를 설정해 주는데요. 요거는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수값이고 하나는 일반 변수인데요. 이 상수값은 저희가 24번 GPIO를 사용하겠다고 24라는 숫자에 대한 상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LED 라이트에 해당되는 GPIO 핀을 LED GPIO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실제 이건 선언만 됐고 할당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new 하시고 GPIO 핀. 네. 첫 번째 인자는 여기 보시면 핀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24번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위에 상수값을 지정했으니까 이 상수값을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이전은 GPIO 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자동 완성이 되겠죠. 이 중에서 사용할 것은 입력 모드가 아니고 저희는 쓰기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기본값이 노인 요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앞서 요 작업 UI 페이지에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불러주기로 한 change LED light이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틀만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기능은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고 불이 꺼져 있으면 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LED GPIO의 값을 읽어와서요. 읽어와서 이 값이 하이이면 로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LED GPIO 라이트 GPIO 핀 밸류를 로우로, 네. 하이면 로우로 바꿔주는 걸로 지정했습니다. 복사해서 밑에는 붙여넣기를 하시죠. 네. 이번엔 반대로 LED GPIO 값을 읽어와서 이게 노우라면 하이로 바꿔주는. 네. 여기까지만 진행하셔도 기본적인 버튼 눌렀을 때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앱을 짜려면 적절하게 자원도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반납을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반납해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름은 임의로 스탑이라고 할 거고요. LED GPIO는 dispose. 네. 그러면 이 스탑은 누가 언제 불러줘야 될까요? 이름을 대문자로 바꿀까요? 네. 앱 라이프 사이클에서 앱이 종료될 때 이 스탑을 불러줘야 되는데요. 앱 라이프 사이클은 여기 있는 신1.cs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onCreate가 있고요. onPause, onResume, onTerminate. 이 onTerminate 안에서 저희가 만든 이 스탑을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 보시다시피 서로 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서 이 UI 페이지를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UI를 new scene 1.page, 요게 new scene 1.page죠. 이름 보시면 UI 페이지 클래스 이름이요. 그냥 생성만 하고 따로 변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생성만 하지 않고 이 생성된 것을 특정 값에다가 할당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해볼 텐데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신 1.page고요. 이름은 그냥 메인 페이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는 여기 있는 new scene 1 페이지 생성한 거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에 일단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메인 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능을 작동하는데
이 중간에 메인 페이지라는 곳에 요 씬1 페이지가 저장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것을 기준으로 저 스탑 함수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인 페이지로 복사했고요. 온 터미네이터 앞에다가 메인 페이지 점 저희가 아까 만든 스탑이 보일 겁니다. 네, 여기 스탑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앱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온 터미네이터가 호출이 될 때 메인 페이지 점 스탑도 같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컨트롤을 누르면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죠. 네, 저희가 만든 LED GPIO 점 디스포즈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능 구현이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저희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인터넷 사용할 때도 이 프리빌리지 선언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페리퍼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 프리빌리지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여신 다음에요. 이 프리빌리지 탭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죠, Add. 그 다음에 이 커스텀 프리빌리지에 페리퍼럴 IO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꼭 파일을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가끔 저장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오타 칠 수도 있으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이즌 manifest.xml 파일이 있고요. 여기 좌측 탭을 보시면 프리빌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add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커스텀 프리빌리지, 그 다음에 이 값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면 지금 아직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S 단축키를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상단 파일에서 타이젠 매니페스트.xml 저장 이걸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타이젠 스쿨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프리빌리지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8페이지. 이제 실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상단에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F5를 누르면 설치 및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Change the LED Light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불이 이렇게 켜지고 다시 클릭하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지금 현재 상단에 타겟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LED 등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요, LED 등이 꺼지고요. 다시 한번 버튼을 클릭하면 LED 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ED 라이트 UI성으로 켜고 끄는 것에 대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이번엔 모션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 감지에 따라서 LED 등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우선 앞서 LED 라이트 GPIO 핀 생성한 것처럼요, 씬1 페이지.자물.cs 파일을 여신 다음에요, GPIO 핀을 생성해 줄 텐데요. 첫 번째 인자는 GPIO 핀 넘버를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하드웨어 구성할 때 18번 GPIO를 사용하는 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8번을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줄 거고요. 두 번째 인자가 이제 데이터 전송 방향인데요. 이 움직임 감지는 단순히 읽기 모드 상태에서도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읽기 모드인 인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아까 이미 using tizen.peripheral.gpio는 이미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따로 안 해놨고요. 저희가 사용할 상수값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18번 GPIO 값에 대한 상수값이죠. 그 다음에 모션 센서에서 사용할 모션 GPIO 핀을 생성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GPIO 핀을 생성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이 18번 상수값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자로 읽기 모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줄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모션 GPIO의 값이 바뀌었을 때, 값이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됐다 볼 수 있겠죠. 디테일한 거는 좀 더 저 센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Change LED Light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움직임이 감지되면 아까 UI상의 버튼이 클릭된 거하고 같은 기능을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구현이 다고요. 얘도 이제 앱이 종료될 때 자원을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탑 함수에 요 한 줄을 더 추가해 줬습니다. 이 스탑 함수는 이미 아까 라이프 사이클에 등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모션 GPU와 관련된 내용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씬1 페이지.점 자무점 CSS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 아까 상수값을 하나 더 넣어주기로 했죠. 네, 18번 위에 있는 거 상수값은 GPIO LED에 해당되는 24번이고요. 밑에 거는 모션 센서가 사용하는 GPIO 넘버인 18번입니다. 그리고 GPIO 핀 값을 하나 더 세팅할 텐데요. 모션 센서에서 사용하는 GPIO 핀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이 모션 GPIO 를 생성해 줄 텐데요. new GPIO 핀 첫 번째 값은 요 18번 숫자를 넣어줘도 되겠지만 저희는 요 상수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GPIO 핀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저는 읽기 모드인 인풋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능 구현이 끝났고요. 네, 매우 간단하죠?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제일 중요한 거. 네, 값이 바뀌었을 때 상태 LED 등 상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motion GPIO value changed. 네, motion GPIO의 값이 바뀌면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등록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다름이 아니고 앞서 저희가 만든 버튼이 눌리는 거 때 호출되는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모션 GPIO의 값이 바뀌면 이 밑에 있는 change LED light이 호출이 돼서 불이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는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탑에 저희가 하나 디스포즈를 더 해줘야 되겠죠. 자원을 반납을 위해서 디스포즈. 네, 여기까지만 하면 기능이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뭐 저희가 이미 타이전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데 프리빌리지 전원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타이젠 스코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똑같이 이제 디바이스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를 누르면 화면 UI는 저희가 바꾼 게 없죠. 다만 이 버튼을 안 누르고도 이제 불이 꺼지고 켜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성상에서 요 센서 값에 손을 가까이 대셨다가 떼시고 하면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센서 값이 뭐 뒤에 설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값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딜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요. 뭐 손을 움직이는 너무 짧은 주기를 주게 되면 뭐 작동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 뒤에 있는 이 어펜딕스 문서를 참고하셔서 타임 딜레이 이런 값들을 여러분한테 맞게끔 세팅해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설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저 디바이스 아직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LED가 현재 켜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LED는 꺼지고요. 다시 켜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져 켜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GPIO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